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윤석열이 멘붕이 온 이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정직 2개월 결정이 났습니다. 저도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다 깨다 하면서 빨간아재님이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거를 보면서 이 징계위의 결정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는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뭐? 해임도 아니고 면직도 아니고 정직 2개월? 고작? 그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3분의 2 이상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서 나온 결론이 정직 2개월. 이게 뭐냐? 야, 정말 개혁이라는 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도 많이 났어요. 자, 그리고 잠이 들었고 아침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정직 2개월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 야, 이거 참 너무 가벼운 징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음에 윤석열의 수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중징계를 받으면 사퇴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사퇴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받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준비를 이 법조기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직 2개월이요?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되고 나니까 자, 이걸 행정소송으로 가자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직이 풀려요. 그러니까 소송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징계라는 거죠. 이게 정직 6개월이면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정직 2개월은 소송 들어갔을 때 재판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정직이 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소송을 걸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간. 나는 이렇게 부당한 중징계를 받았다 얘기하기에도 가벼운 징계.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음 플랜을 진행하기가 너무 애매해져 버렸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해임이 나왔으면 당연히 검찰에서 물러나는 거고 면직을 줬으면 검찰총장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검찰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검사가 아니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것. 고위 공직자들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옷을 벗어버리면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관두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수사 대상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찰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것이 공수처 입장에서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기소가 들어가야 국민들이 봤을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미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좀 봤어요. 조중동이 싫어하더라고요. 조중동이 이걸 싫어하네? 조선일보에서 이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이런 헤드라인이 뽑힙니다. 추미애 심각하고 중대하다더니 정직 2개월 내린 이유. 고작 정직 2개월밖에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국민의 짐에서도
발끈하더라고요. 차라리 내쫓았어야지라는 뉘앙스의 말이 국민의힘에서 나옵니다. 김종인이 윤 총장의 징계가 비상식적이다. 내쫓으면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생각, 김종인 영감의 생각도 참 이상하죠. 어떻게 내쫓습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때나 하던 일 아닙니까? 최동욱 찍어 눌러서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일? 그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죠. 뭐 독재 시대입니까? 내쫓으면 될 일을. 이들의 마인드가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개혁을 해야지만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장관이 신경 쓰면서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척척석사 진중권이 또 발끈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워서 헌정 파괴를 하고 있다. 비소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어떤 사안이 탁 나왔을 때 이게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잘못된 일인가 잘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릴 때 애매할 때 바라봐야 되는 지표 3가지. 국민의힘이 발끈하는가, 조중동이 발끈하는가, 척척석사 진중권이 발끈하는가. 셋 다 발끈해. 정직 2개월. 셋 다 싫어한다? 그렇다면 이 정직 2개월은 잘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해임이나 면직 같은 굉장히 중징계를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단 폭격의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직 2개월? 이거 애매한데 너무? 이거 뭐라고 쓰지? 이거 너무 애매해. 언론들도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의 폭정, 독재 뭐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징계 수위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점. 정도를 걸으면서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효과다라는 겁니다. 꼼수를 부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절차적인 정당성을 밟아가면서 개혁을 하니까 물고 뜯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반발하기가 애매하고 언론도 물고 뜯기가 어렵고 애매해. 아무튼 정직 2개월은 너무 신의 한 수의 징계 수위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이 정직 2개월. 윤석열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반발하기에는 징계 수위가 좀 낮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모양이 너무 빠져. 너무 애매해. 정직 6개월. 이랬으면은 확 반발이라도 할 텐데 정직 2개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윤석열 아무런 대응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참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발표됐을 때는 정말 화가 났는데 한숨 자고 곰곰이 돌이켜 보니 정직 2개월이 정말 묘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의 정직 2개월로 화가 나셨던 분들 화를 가라앉히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수처가 빠르게 준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장이 준비가 되면 국민의힘이 물고 뜯고 언론에서 물고 뜯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 김건희, 장모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호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되든 지켜줘야 됩니다. 아마도 개인사, 가족들, 사돈의 팔촌의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할 텐데 언론들은 또 엄청나게 부풀려서 공격을 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자, 오늘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때문에 멘붕이 와버린 윤석열 이야기였어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